다들 건강하신가요? 강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건강과학부 PT 전공을 졸업한 강하나입니다. 생소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신기해하는 전공입니다. 지금은 전공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새롭게 만나는 이들이 있으면 내 전공을 맞춰보라며 나름의 아이스 브레이킹 비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체대를 졸업했고 PT 전공이라고 답하면 생소하면서도 의외라는 듯 눈이 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재밌기도 했습니다. 왜 체육대학을 갔는지, 왜 PT 전공을 선택했는지, 진로는 왜 전공이랑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도 재밌는 반응입니다. 미래에 저와 처음 만나게 될 분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 방식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체대로 진학하다. 제가 체대로 진학한 이유는 가정의 영향이 컸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아버지는 기계체조 선수로 어머니는 육상 선수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만큼은 일찌감치 운동과 먼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피아노 학원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를 물려받은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힘도 세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체육 시간에 날아다녔습니다. 중학교 체육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학생이 예쁘셨는지 선생님들은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그 칭찬들이 제 안에 쌓이면서 체육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군 하는 자부심이 생겼고 진로 선택지에 체육인의 길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부모님과 소통하는 과정 중에 체육대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체육학원 근처도 못 갔습니다. 고2가 되면서 진로를 결정해야 했는데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은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길 바라셨고 사회복지사나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공부는 길이 아닌 것 같다며 실용음악과나 교회 음악과를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 자녀로 선택의 자유가 없이 살면서 억압된 마음이 터지면서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등교하고 바로 체육 선생님께 가서 체대를 진학하겠다고 방과 후 활동으로 체육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했고 부모님께 제 선택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체육 입시반이 따로 있어서 혹독한 고3 시절을 보낸 뒤 목회자 자녀가 제일 가지 않을 것 같은 체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전문 트레이너. 제가 졸업한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는 4개의 전공이 있는 학부였습니다. 1대1 개인 운동법과 웨이트 운동을 주로 다루는 PT 전공, 선수들의 재활을 돕는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AT 전공, 수중에서 하는 운동으로 재활에 집중하는 RT 전공, 에어로빅, 요가 등 그룹 운동을 다루는 GX 전공으로 나뉘었습니다. 1학년 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배우고 2학년이 되면 전공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다는 PT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PT 전공에서는 몸을 원래 기능대로 잘 쓸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흔히 맨몸 운동이라고 부르는 웨이트를 가장 기본으로 배우고 학부 4년 내내 한 운동도 웨이트였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한 교수님께 계속 배울 수 있었는데 제가 학부생일 때는 동일한 교수님께 수업을 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평가 방식이 동일했습니다. 학기 시작과 끝에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과 인바디 검사, 아주 미약한 전류를 흘려 감지되는 전기 저항값으로 신체의 체수분을 측정하여 근육량과 체지방량, 골격 계량을 측정하는 것의 변화량을 측정해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매 학기 몸을 만들어야 하니 대학을 다니면서 강제로 다이어트를 멈추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IBF 활동을 하면서 식욕을 누르며 인내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리더 모임, MT 등이 있을 때마다 다 같이 먹는 야식을 견뎌야 했고 AGM을 마치고 교제 시간에 먹는 치킨, 떡볶이 등의 맛있는 냄새를 견뎌야 했습니다. 옆에서 저는 고구마, 닭가슴살, 쉐이크를 먹으며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한 입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았나? 무식하게 참았구나 하며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1, 2학년 때 다양한 운동과 트레이닝 지도법을 배우고 3, 4학년이 되면 운동센터와 운동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각각 실습을 갑니다. 두 곳을 다 경험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결정할 수 있는 실습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결정을 완료해서 한 곳으로만 2번 다녀오기도 하는데 저는 두 곳 다 경험해보고 싶어서 운동센터와 병원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운동센터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커뮤니티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았고 병원은 오로지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실습을 해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선택하는 운동센터와 그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꽤 괜찮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선택한 전공이었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으며 트레이너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도 시작되었습니다. IBF 안에서 자라남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떤 관점과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휴학하면서 IBF 자전거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피드백도 해주고 식단 관리도 해주면서 전공에서 배운 것을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함께 운동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운동의 맛을 알게 되어 저보다 운동을 즐거워하더니 생활체육 전문가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짜 고민은 헬스장 실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PT 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지도자, 보디빌딩, 웨이트 종목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차로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2차로 연수를 받고 3차로 실습을 해야 취득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차 과정에서 실습을 하며 저는 헬스장의 생태계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실적을 쌓아 인센티브로 돈을 버는 구조는 선수가 아닌 일반인에게 선수 같은 몸을 강요하고 이상향을 심어줍니다. 요즘 많이들 도전하는 바디 프로필을 찍게 하기 위해 PT 횟수를 늘리게 하고 가격을 높여받는 것을 보며 이것은 정말 건강한 몸을 위해 지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PT 개인 트레이닝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당시의 이야기로 지금은 건강하게 운영하는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몸이 필요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센터로 오지 못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트레이너는 회원들의 삶에 밤낮 구분 없이 깊이 개입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건 제 성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진짜 건강한 몸이란 무엇일까? 학부 시절 내내 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왔기에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운동을 알려주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은 무엇일지 새롭게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길을 접어든 저는 LTC 회비를 마련하려고 중고등학교 진로 캠프에 보조 강사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진로, 자기주도학습, 리더십, 특성화고 취업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 강사로 교육회사의 입시 컨설턴트로 청소년들의 진로를 돕다가 현재는 IBF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을 만나다 보니 그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로 캠프에서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내면 강사가 라디오 사연처럼 읽고 답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중 80%가 몸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와 키에 대한 고민이 자존감으로 연결되어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알려주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공에서의 배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자궁근종과 내막종, 난소낭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살이 많이 쪘습니다. 급격한 체력 저하로 체육인이 아닌 일반인의 근력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면서 건강과 운동이 얼마나 밀접한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20대에 쌓아둔 근육과 체력을 갉아먹으며 버텨왔는데 이제 바닥이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조차도 운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으며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을 또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일상이 힘들지 않은 삶이 건강한 삶이 아닐까? 현재의 일상이 힘들다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 필요한 삶이 아닐까? 제가 요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력이 어떤지, 운동이 가능한 몸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 사무실에서 집까지 13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정도 거리와 체력이라면 자전거 출퇴근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난 체력을 가진 몸에서 운동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 당분간은 근육이 아우성치겠지만 즐거운 고통을 감내해 보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 사회생활 중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글을 읽는 학사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학사님은 건강하신가요? 학사님은 즐겁게, 생기 있게 일상을 보낼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숨쉬기 운동만 하거나 몸을 지나치게 괴롭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함께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갑시다.